중반, 유럽은 정말로 멸망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정체불명의 거대한 군대가 순식간에 도시들을 짓밟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갑자기 나타났고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이름은 몽골 제국,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칭기즈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미스터리는 그들이 왜 그 순간에 멈췄는지입니다. 몽골군의 이동 속도는 당시 사람들에게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루에 수십 킬로미터, 며칠 만에 수백 킬로미터를 돌파했습니다. 유럽 군대가 방어 준비를 하기도 전에 몽골군은 이미 그 자리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속도의 뒤에는 용맹함이 아닌 하나의 정교한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 시스템의 이름은 야마입니다. 몽골 제국 전역에 촘촘하게 설치된 중개소 네트워크였죠. 일정 거리마다 말과 식량, 휴식 공간이 완벽하게 준비된 기지들이었습니다. 전령이 도착하면 지친 말을 즉시 버리고 차례말로 갈아탑니다. 그리고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다시 출발합니다. 덕분에 몽골군은 하루에 100km 이상을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유럽 군대의 약 10배에 달하는 속도였습니다. 그러나 진짜 무서운 것은 속도가 아니었습니다. 정보의 속도였습니다. 야마는 아무나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베이자라는 금속 증표를 가진 공식 전력만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 증표를 제시하면 가장 좋은 말 제공, 충분한 식량 제공, 안전한 숙소 제공, 거부하는 사람은 엄중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야마는 단순한 도로가 아니라 국가가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고속도로였던 것입니다. 이 길을 통해 상인, 첩자, 군사 전령들이 움직였고 정보가 제국 전역으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몽골은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상대의 지형, 병력, 약점을 이미 손에 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쟁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많은 도시들이 전투를 벌이기도 전에 항복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유는 오직 하나, 공포였습니다. 몽골군은 저항하는 도시를 철저히 파괴하고 몰살했습니다. 일부러 몇 명의 생존자를 살려보내 그 공포를 주변에 퍼뜨리게 했습니다. 저항하면 모두 죽는다. 이 메시지는 군대가 도착하기도 전에 훨씬 빠르게 도시 전체를 마비시켰습니다. 결국 몽골군이 도착했을 때 많은 도시는 이미 정신적으로 무너져 있었습니다. 1241년 몽골군은 유럽의 심장부까지 깊숙이 진입했습니다. 폴란드와 헝가리에서 연속적인 대승을 거두었죠. 유럽연합군은 무기력하게 패배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거의 확신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유럽 전체가 몽골의 손에 들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다. 유럽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정의 순간에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몽골군은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후퇴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이유는 데칸 오고타이 칸의 죽음입니다. 1241년 12월 오고타이 칸이 사냥 후 과음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하자 몽골의 모든 왕자와 고위 지휘관들은 새로운 데칸을 선출하는 쿠릴타이 종족회의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멀리 유럽에 있던 바투칸과 수부타이 장군도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토록 강력하고 완벽한 시스템을 가진 군대가 단순히 한 사람의 죽음으로 모든 것을 포기했을까 하는 의문 때문입니다. 다른 중요한 가설들도 있습니다. 먼저 혹독한 기후와 지형의 한계입니다. 1242년 봄, 헝가리 평야는 예년보다 훨씬 추운 날씨와 많은 비로 인해 거대한 늪지대로 변했습니다. 몽골군의 핵심 전력인 수만 마리의 말이 풀을 먹을 목초지가 부족해졌고 늪에 빠진 말과 병사들의 이동이 극도로 어려워졌습니다. 기동전으로 승리하던 그들에게는 치명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과도한 보급선 문제입니다. 몽골군은 본래 초원에서 빠르게 이동하며 살아가는 군대였습니다. 하지만 유럽 깊숙이 들어오면서 본국과의 보급선이 수천 킬로미터로 늘어났고 현지에서 식량과 말먹이를 조달하기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특히 헝가리에서 오랜 기간 주둔하면서 주변 지역이 이미 약탈로 황폐해지자 대군을 유지하는 것이 점점 불가능해졌습니다. 세 번째는 내부 권력 다툼입니다. 오고타이 칸이 죽으면서 몽골 제국 내부에서 후계자 쟁탈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바투칸과 다른 왕자들 사이에 긴장감이 높아졌고 먼 유럽에서 계속 싸우는 대신 본국으로 돌아가 자신의 세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졌습니다. 수부타이 장군이 계속 진격하자고 주장했음에도 정치적 이유로 철수가 결정된 측면이 큽니다. 이처럼 여러 복합적인 이유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몽골군은 1242년 봄 유럽에서 완전히 철수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때 멈추지 않았다면 지금의 유럽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국가의 경제, 문화, 종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의 세계 질서까지 모두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칭기즈칸의 군대는 단순한 정복군이 아니었습니다. 압도적인 속도, 정확한 정보, 전략적인 공포, 그리고 야마라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네트워크까지 그들은 이미 전쟁의 규칙 자체를 바꿔버린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왜 그렇게 빨랐는지는 비교적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멈췄는지는 아직도 완전히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그날 완전히 포기한 것이 아니라 단지 다음을 기약하며 잠시 물러선 것일지도 모릅니다. 역사는 정말로 단 한 번의 선택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만들어냈습니다.